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한 여자가 차례로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5년 전 테슬라 3,000달러, 그리고 3년 전 비트코인 1.5 밀리언 달러. 둘 다 망했어요. 근데 이 여자 지금 부활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가장 크게 망신당했던 바로 그 종목들로요. 소름이죠. 다시 갑니다. 한 여자가 5년 전에 테슬라 주가가 2025년까지 3,000달러 간다고 약속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2023년에 2030년까지 1.5 밀리언 달러 간다고 했고요. 그 사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테슬라요? 그 약속 근처에도 못 갔어요. 비트코인 목표가요? 본인이 슬그머니 1.2 밀리언 달러로 내렸습니다. 아무 발표 없이 조용히요. 30만 달러를 깎아낸 겁니다. 근데요, 이 여자 망한 게 아닙니다. 부활했어요. 지난 1년 본인 펀드 수익률이 S&P 500의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만든 종목들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가장 크게 망신당하던 시기에 더 사들였던 바로 그 종목들이에요. 소름이죠.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창업자.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의 최대 홍보 채널이 동시에 본인이라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인 거예요. 나스닥과 TQQQ를 들었다 놨다 하는 머니 매니저 몇 명 중 한 명, 신도 같은 추종자와 비웃음 사이를 매년 오가는 진짜 막장 드라마 주인공입니다. 자, 이야기는 2014년 봄으로 갑니다. 당시 캐시우드, 알라이언스 버스틴에서 글로벌 테마 전략 CIO로 12년 일하며 운용자산 5빌리언 달러를 굴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전엔 제니슨에서 18년, 그전엔 캐피털 그룹에서 시작했고요. 30년 가까운 월스트리트 베테랑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에 새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의 액티브 ETF를 만들자. 회사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무 위험하다. 캐시, 그 길로 회사를 나옵니다. 환갑을 2해 앞두고 본인 이름으로 ETF 운용사를 차린 거예요. 그게 아크인베스트입니다. 처음 5년 무명에 가까웠어요. 운용자산 미미했고 미디어는 그녀를 거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이 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봉쇄되면서 줌, 로쿠, 텔라닥, 스퀘어, 테슬라 같은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해요. ARKK 한 해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플러스 152.82%. 액티브 ETF 운용자산 1위로 단숨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펀드에 들어온 자금이 약 30빌리언 달러.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 그 자금 대부분이 언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ARKK가 이미 천장 근처에 도달했을 때예요. 이게 나중에 폭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일반 투자자들이 ARKK 들고도 본전 못 찾는 이유는요. 펀드 수익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온 시점이 천장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기 캐시우드, 빨간 재킷 입고 CNBC, 블룸버그, 팟캐스트 화면을 도배합니다. 빨간 재킷이 시그니처가 됐어요. 화면에 등장하면 어느 채널이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요, 캐시가 미디어에 나올 때마다 ARKK 자금 유입이 한 번씩 출렁였어요. 이게 월스트리트가 본 적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ETF 운용자가 동시에 본인 펀드의 최대 홍보 채널인 폐쇄회로. 본인은 우리는 매일 매수와 매도 내역을 공개하는 가장 투명한 펀드라고 표현했지만 비판자들 시각에선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미디어 출연 빈도와 펀드 자금 유출입의 상관관계가 너무 또렷했거든요. 본인이 펌프 채널이라는 의혹의 토대가 여기서 깔린 거예요. 2021년 봄 캐시가 폭탄을 던집니다. 테슬라 주가는 2025년까지 3,000달러에 도달한다. 그 시점 테슬라 가격 감안하면 약 4배짜리 콜이에요. 2해 가까이 지난 2023년 2월 또 다른 폭탄. 비트코인 2030년까지 1.5 밀리언 달러. 둘 다 검증 가능한 시한부 콜이었습니다. 시청자가 시계를 들고 직접 검증할 수 있게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2021년 2월 ARKK는 사상 최고점 찍습니다. 거기서부터 2022년 12월까지 펀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80%에 가깝게 무너집니다. 어떤 메이저 데스크에서도 본 적 없는 액티브 ETF의 학살이었어요. 2022년 한 해만 ARKK 수익률 마이너스 66.97%. 같은 시기 마이클 버리, 빅쇼트로 유명해진 그 마이클 버리가 ARK 풀옵션 23만 5,500주, 명목 금액 약 31밀리언 달러를 베팅합니다. 공식적인 선전포고였어요. 캐시우드 답변이요. 트위터 한 줄. 그는 이노베이션의 펀더멘털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한 줄이 6개월 안에 정확히 본인 펀드에 돌아옵니다. 통쾌하죠. 여기서 막장의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2022년 베어마켓 동안 줌은 마이너스 63%, 로쿠는 마이너스 82% 빠집니다. 정상적인 펀드 매니저라면요. 손절하거나 적어도 비중을 줄여야 정상이에요. 근데 캐시우드는요. 정반대로 했습니다. 더 샀어요. 그것도 매주, 사실상 룰베이스에 가까운 패턴으로요. 단일 세션에서 급락한 종목, 고점 대비 절반 빠진 종목은 ARK 매수 명단에 자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본인은 확신이 강해질수록 평단을 낮춘다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선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미 코로나로 끝나버린 펀더멘털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자금 대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청자가 아닌 ARKK 일반 투자자들의 돈이었던 겁니다.
결과 정리해볼게요. 모닝스타가 발표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부를 파괴한 펀드 패밀리 1위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ARK 인베스트. 그것도 2위와 격차가 2배예요. ARKK 한 펀드만으로 7.1 빌리언 달러의 투자자 자금을 증발시킨 겁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ARK 전체로는 약 14 빌리언 달러.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은요. 2022년 펀드가 마이너스 67% 빠지는 동안에도 ARKK는 순유입을 봅니다. 약 1.3 빌리언 달러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펀드는 망하는데 자금은 더 들어오는 월스트리트가 본 적 없는 종교적 현상이었던 겁니다. 비판자들이 캐티 우드 에펙트라고 부르는 흐름이에요. 데이터가 어떻든 신도들은 떠나지 않는 겁니다. 빨간 재킷이 또 한 번 CNBC에 등장하면 신도들은 또 한 번 매수 버튼을 누르거든요. 소름이죠. 자, 그리고 최근 이 모든 게 다시 뒤집힙니다. 캐시 우드가 부활한 거예요. 지난 1년 ARKK가 플러스 52% 가까이 올랐고 같은 기간 S&P 500의 플러스 22%를 2배 이상 앞섭니다. 그리고 부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가장 크게 망신당했던 시기에 더 사들였던 종목들이에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그리고 새로 들어간 템푸스 AI, 캐시 이 종목들의 매수 단추를 멈추지 않고 눌렀습니다. 코인베이스의 26.1 밀리언 달러, 로빈후드의 약 46 밀리언 달러를 추가 매수한 거예요. 이게 다 적중합니다. 본인이 외쳤던 AI 에너지 넥서스 태제, 즉 AI 컴퓨팅 수요 폭발이 전기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다음 사이클의 진짜 병목으로 만들 거라는 그림이 데이터로 증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캐시 우드의 10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본인 펀드의 최대 마케터가 본인이고 그 마케팅의 실탄이 시한부 가격 콜이며 그 콜의 검증 시점이 다가오면 또 다른 새 콜로 헤드라인을 채우는 구조. 운용펀드가 본인의 미디어 발언에 자금 유입을 의존하는 폐쇄 회로. 이게 ARKK 모델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 2020년에 한 번, 2026년에 또 한 번 작동했고 2022년에 한 번 박살났다는 게 지금까지 검증된 팩트예요. 다음번 사이클에 이 모델이 또 작동할지 또 한 번 박살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시청자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검증 시점이 자동으로 다가옵니다. 2030년 비트코인 1.2 밀리언 달러. 그리고 그 사이 미디어에 또 던져질 새로운 시한부 콜들. 시계는 이미 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ARKK를 들고 있든 아니든 이 사람들의 결정은 여러분 TQQQ에 들어옵니다. ARK가 비중을 늘리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템푸스 AI 같은 종목들이 결국 나스닥 모멘텀의 한 축이거든요. 빨간 재킷이 다시 한번 CNBC 화면에 등장할 때 그 한마디가 그날 TQQQ 1일 변동성의 한 단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좋든 싫든 이 채널 시청자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해요. 숫자만 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이런 권력자들의 폐쇄회로 작동 방식. 다음 타깃은 누구일지 이 채널이 한 명씩 해부해드립니다. 이런 해부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